11월 학력평가 한번 보자. 첫 번째 지문 인문 지문이네. 16번에서 21번. 자, 먼저 얘는 인문 파트라 가지고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 그래도 18번이나 19번 같은 활용 문제 있지. 그러한 것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가나. 수능에서도 이렇게 가나로 되는 지문이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스타일의 유형에 이제 적응을 해야 될 거야. 가부터 한번 보자. 1문단. 예술은 재현의 기술이기 때문에 무가치한 것이다. 이는 플라톤의 예술관이 드러난 말로 세계를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를 구분하는 그 세계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자, 그럼 1문단 부분에 있어서는 플라톤과 관련해가지고 제시되고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네. 자, 그러면 플라톤에게 있어서 가지적 세계는 가지적 세계. 지성으로만 알 수 있는 세계이며 결코 변하지 않는 본질 실제인 에이도스가 있는 세계이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가지적 세계는 지성으로만 알 수가 있고, 그치? 그리고 변하지 않는 성질 에이도스. 그게 가지적 세계다 라고 되어 있고, 반면 가시적 세계는 라고 되어 있어. 그럼 특징이 대비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 자, 가시적 세계는 우리 눈으로 지각이 가능한 현실로 이 세계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하여 재현한 환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가지적 세계는 지성이고 얘는 지각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가지적 세계를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환영이자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치? 그래서 이미 설명할 때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 얘기할 때 반면이라고 해서 둘의 그 개념이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해주고 있지. 그러면서 이 문단에서 플라톤은 가시적 세계의 사물들을 에이돌론이라고 얘기를 했다. 에이돌론. 지금 앞에서 가지적 세계를 에이도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 가시적 세계는 에이돌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서 에이돌론을 에이도스의 성질을 얼마나 반영했는가에 따라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구분했다. 자, 앞에서 가지적 세계를 모방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반영했냐에 따라서 다시 또 두 가지로 나눈대. 그래서 에이돌론을 다시 에이콘 그리고 판타스마로 구분하는데 에이콘은 사물을 만드는 주체가 건축가나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좋은 이미지이다. 자, 그럼 우리가 편의적으로 에이도스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이돌론을 B라고 하자. 그럼 에이콘 같은 경우에는 뭔데? 그러면 A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라고 돼. A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이도스의 성질을 가능한 정확하게 재현한 것을 에이콘 이렇게 얘기를 한대. 반면 판타스마 판타스마의 경우에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 없이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하여 재현한 나쁜 이미지이다. 여기에 대한 지식이 없대.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이미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즉 모방한 것을 다시 모방한 사본에 불과하다. 사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플라톤은 판타스마를 에이도스의 성질이 없는 왜? 여기서 이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가짜, 사이비. 자, 가짜고 사이비
사이비라는 의미로 시뮬라크라고 부르며 라고 돼 있어. 가짜 사이비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또 시뮬라크라고 부른대. 그리고 예술이 시뮬라크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다라고 보시겠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에이콘과 파타스마를 나누는 기준은 이 A를 얼마나 얘네 둘을 나누는 기준은 A의 반영 정도야. 그지? A의 반영 정도에 따라서 에이콘과 판타스마로 나뉜다 했고 에이콘은 지식을 갖고 있고 정확하게 재현했다라고 얘기한다면 판타스마는 지식이 없는 사본의 사본,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면 가짜, 사이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 판타스마는 나쁜 이미지로 라고 보았지. 그렇다면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도스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거야. 얘는 거의 없기 때문에 가짜 사이비라고 얘기를 하고 시뮬라크 그리고 예술을 그렇게 바라본다. 자, 플라톤은 특히 회화는 화가가 실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사람들이 실제라고 믿도록기만 하는 사이비 기술이며 사이비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시뮬라크가 사이비인데 이게 예술이라고 했지. 이러한 기술로 그려진 작품은 본질에서 멀어진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예술 중에서도 특히 회화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러한 유명과 관련해서 무가치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회화를 원록 사이비 기술로 보고 그지? 그러면서 또 이러한 상황을 이러한 성질들을 무가치하다라고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하지만 3문단에서는 또 여기 이제 비판하는 이러한 플라톤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나온다. 자, 반플라톤주의 철학자 딜레즈는 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딜레즈. 자, 딜레즈는 플라톤이 원본의 성질을 재현한 정도에 따라 원본과 사본, 시뮬라크르로 위계적인 질서를 부여한다라고 지적하며 지적을 하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비판하냐 하면 플라톤에 대해서 위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러한 플라톤식 사유에는 주체가 이성을 통해 대상의 가치를 판단하고 재정하는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 다시 말해 플라톤은 원본과의 유사성을 근거로 들어서 진짜 유사와 가짜 유사를 구분짓고 시뮬라크르만을 무가치한 것으로 폐기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플라톤의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사, 가짜 유사를 뭔데 구분 짓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시뮬라크라만 뭐하다 무가치하다 라고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이 딜레즈는 이렇게 얘기하는 플라톤에 대해서 비판한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네. 그지? 그렇게 이제 3문단의 제시가 되는 부분이고, 자 그럼 4문단 볼게요. 4문단에서는 시뮬라크르가 무방을 거듭하면서 본질에서 벌어진 가짜라고 주장하는 플라톤과 달리 이제 딜레즈의 얘기가 나온다. 딜레즈는 사물 그 자체, 딜레즈의 이야기. 사물 그 자체라고 얘기했대. 딜레즈에 의하면 시뮬라크라는 주체의 판단과 상관없이 독립된 존재로서 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사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를 독립된 존재라고 보고 그치? 원본과 사본의 시뮬라크라에 대한 우위를 부정한대. 그치? 그러면 우위 부정 앞에서 플라톤은 뭐라 그랬어? 위계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치? 여기 나와있는 딜레즈는 우위를 부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딜레즈는 플라톤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야. 자, 그 힘은 반복을 통해 실현되는데 시뮬라크를 반복해서 생성할 때 드러나는
모든 차이가 바로 시뮬라크르가 실제로서 지닌 의미 그 자체이다. 이렇듯 시뮬라크르를 긍정하는 들레즈에 의하면 예술의 목표는 예술가가 플라톤식 사유에서 벗어나 가장 일상적인 반복에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작품을 생성해내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 여기서 직접적으로 이 들레즈는 시뮬라크르에 대해서 뭐라고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앞에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시뮬라크르 얘기를 하면서 그지? 가짜, 사이비 그리고 뭐 그것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 특히나 해와 그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 얘는 시뮬라크라에 대해서 뭐하고 있어? 부정적인 측면을 취하고 있는 거지. 이 둘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 물론 위계나 아니면 우위부정이라는 측면에서도 다르지만 그지? 그래서 이제 예술의 목표가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닌 예술작품을 생성해내는 것이래. 왜냐하면 그것이 예술이 주체의 판단에 의해서 가치 없는 것으로 폐기되지 않고 존재 가치를 보존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예술에 대해서 존재 가치 보존하자 라는 것도 나오고. 자, 그래서 들레즈는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수 있다. 반복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플라톤과 들레즈의 차이에 대해서 가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부분. 얘네 둘이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나의 철학자 1문단 철학자장 보드리아르라고 나와. 보드리아르는 현대사회에서는 미디어 광고가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들로 만들어진 세계에 되어 있어. 그럼 미디어 광고에 대해서 보드리아르가 바라보는 시선, 생산하는 복제 이미지로 만들어진 세계. 이게 이제 보드리아르의 그런 세계다. 바라보는 시선이다.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플라톤 이래 원본과 이미지의 경계가 분명했던 서구 근대 사회에서는 복제 이미지가 단순한 복사물에 불과했지만 그때는 그랬지만이야. 현대 사회에서는 실제보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것이다. 자, 그럼 그 이전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플라톤 1회 플라톤과 관련해서 플라톤 1회에서 복제에 대한 이미지가 어땠냐라고 하면 복사물에 불과해. 그렇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치? 하지만 현대에서 바라보는 복제는 실제보다 더 우월하다. 실제보다 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우월하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대. 자, 그런 의미에서 그는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초가 실제라 부른다라고 돼 있어. 현대 사회의 이미지를 초가 실제라고 부른대. 그래서 이 초가 실제가 바로 보드리아르가 말하는 시뮬라크르이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를 초가 실제라고 바라보는구나. 오늘은 우리가 역사적 사실보다 현실처럼 믿는 영화 속 이야기 이미지나 또 실제한다고 믿는 상품 광고 속 캐릭터 등을 그 예로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이 예를 돋보는 모습이 제시가 됩니다. 이 문단. 자, 보드리아르는 시뮬라크르가 산출되는 과정을 시뮬라시용 현상이라고 보았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여기 이 시뮬라크르가 뭐 되는 산출되는 과정.
시뮬라시움이라고 보았대. 자, 그러면 이 과정을 얘기할 때 시뮬라시움 현상으로 모든 실제가 사라진다고 말한다. 라고 했죠. 시뮬라시움 모든 실제가 사라진대. 자, 그러면서 그에 의하면 시뮬라시움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시뮬라크르는 그 자체로서 실제를 대신한다. 라고 되어 있어. 그 자체로서 사물을 대신하고 실제를 대신하고 우리가 실제보다 시뮬라카르를 더 실제라고 믿고 그것이 사물의 본질이라고 믿기 때문에 현대사회의 모든 영역은 내파하여서 사라진다 라고 되어 있어. 그런 것들을 믿기 때문에 내파하여서 사라진대. 자, 그렇다면 내파란 무한히 증식해서 재생산된 시뮬라크르들이 원래 실제를 지시하던 그 기능과 가치를 잃어버려서 실제와 시뮬라크르 사이의 경계가 붕괴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파 실제와 그지? 예와 예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내파라고 얘기를 한대. 그렇다면 이 모든 경계에서 내파가 사라진다 했으면 그 경계가 없어서 붕괴된대. 보드리아르는 시뮬라시움 현상의 예로 지를 모델로 하여 만들어진 만화 주인공 미키마우스라고 되어 있어.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데 미키마우스를 예로 든다. 자, 미키마우스는 다양한 미디어에서 반복되면서 지를 지시하는 기능과 가치가 사라졌고 사실상 지와 별개의 존재가 되었다. 다시 말해 실제 지와 미키마우스 사이의 경계는 붕괴됐다. 실제 지는 어떤데? 우리가 생각하면 더럽고 가까이 하기 싫고 막 뭔가 이제 몸이 간지러운 것 같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미키마우스는 뭔가 귀여운 이미지, 긍정의 이미지가 떠오르잖아. 그치? 그것처럼 그 경계가 붕괴됐고 미키마우스는 모델이었던 실제 지보다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우월한 초과 실제가 되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키마우스를 예를 들어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 3문단. 이러한 시뮬레시움 현상은 오늘날 우리 문화 현상이 되었고 예술의 영역까지 확장된다. 보드리아르는 오늘날 예술 작품이 시뮬레시움 현상의 의미에 도처에서 증식하면서 예술이 가지고 있던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았다. 자, 그럼 예술의 시뮬라시움이 이렇게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드리아르는 미적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라고 비판했대. 비판. 자, 그러면서 예술이 일상적 사물에 가까워지고 일상적 사물은 예술에 가까워지면서 미적인 것은 비미적인 것과의 변별성이 곧 내파되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보드리아르에 의하면 예술가가 전시장에 깃발, 총소기, 식탁 등과 같은 일상적 사물을 두고 예술을 논하는 등 모든 것이 미학적인 것이 될 때, 그래서 이제 최근 그 미술로 올수록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예술들이 많잖아.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되며 동시에 예술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그 자체를 부정하고 청산한다. 즉 뒤에 내용되어 있는 예술은 그 자체가 내파되어 사라진 상태라고 되어 있어. 내파되어서 사라진 상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보드리아르는 이러한 현상을 초미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미학 이렇게 부르면서 예술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극도로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역설했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 그래서 이 질문은 그래도 구조화하면서 정리를 해놓으면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안 어렵기 때문에 문단별로 정리를 좀 잘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도움이 되겠지. 16번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 서술상 특징이기 때문에 따로 안 한다. 요거는 이제 답풀이 하면 학교에서도 이제 하면 알 수 있기 때문에 3번 특정 철학자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해당 철학자의 시뮬라크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다. 요거니까 따로 하지는 않을 거고
그 다음 17번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이야. 그리고 이 내신에서도 그냥 이제 기본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거.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 그래서 1, 2문단에서 이제 가지적 세계와 가시적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5번에서 가지적 세계에 있는 본질은 A도수와 A도론으로 구분된다라고 하는 거. 구분되지 않지. 그래서 5번 틀렸다. 자, 그럼 18번에서 19번,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예시를 제시하고 비교하는 문제야. 자료 1. 음료회사로부터 캐릭터 제작을 의뢰받는 A는 실제 상품을 베낀 초안을 그린 후 이를 변형한 캐릭터를 그렸지만, 음료회사는 첫 캐릭터에서 상품의 특징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혹평. A는 첫 캐릭터를 의인화한 최종 캐릭터를 다시 그렸고, 음료회사는 최종 캐릭터를 담은 광고를 반복하여 반영했다. 음료에서는 최종 캐릭터를 이후 최종 캐릭터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되는 등 마지막에 실제 상품보다 사랑받는 인기 캐릭터가 되었다. 이렇게 제시해. 자료 2. 가구 장인 D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먼저 직접 그린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정받아 미술관에 전시됐고, 화가 C는 의자 1을 보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의자 2를 그린 후 다시 이를 변형한 의자 3을 그려 전시를 했고, 그러자 B는 의자 1의 모델인 실제 의자를 의자 0으로 전시했고, 평론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원본이라고 극찬했다. 이후 예술가들이 깃발, 책상 등을 그대로 전시하고 예술을 논하는 현상이 각국의 미술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제시해. 자, 자료 1. 들레즈와 달리 플라톤은 A가 그린 첫 캐릭터를 모방을 거듭한 가짜로 여길 것이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가짜, 사인 B 이런 거 얘기했잖아. 라는 표현이고. 자료 2번.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초안 캐릭터, 최종 캐릭터 사이에 드러나는 차이를 실제로 지닌 의미로 여길 것이다. 그 실제보다 더 실제처럼 여긴다 했었어. 들레즈와 달리 보드리아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된 최종 캐릭터가 실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자료 1에 대한 설명은 다 맞았고, 자료 2 간다. 보드리아르와 달리 플라톤은 의자 0이 실제보다 우월해졌다라고 여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지. 데카르트 경우에 장인처럼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만든 그냥 가지적 세계와 3월 실제하는 본질적 에이도스가 있는 가지적 세계를 모방한 재현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틀렸다. 마지막 미은. 플라톤과 달리 들레즈는 의자 3이 의자 1의 우위를 부정하는 힘이 있다라고 여길 것이다. 이것도 맞는 표현. 18번의 답은 4번이 되고, 19번 3점짜리로 제시됐는데, 1번. 플라톤은 자료 2의 B가 만든 의자와 달리 자료 1의 초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모방한 나쁜 이미지. 그래서 플라톤은 거기야. 왜냐하면 그 모방의 모방 또는 그 현상을 나쁜 이미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게 그러한 이제 플라톤의 인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2번. 플라톤은 자료 1의 A가 그린 캐릭터들과 자료 2의 C가 그린 그들 모두 사이비 기술로 그려진 것들이라고 보겠군. 그래서 얘는 플라톤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사실은 그렇게 많이 없어. 그치? 얘는 가짜, 사이비, 사본의 사본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부분이라서. 3번. 들레즈는 자료 1에서 캐릭터에 대해서 음료회사가 한 혹평과 자료 2에서 의자 0에 대해 평론가들이 한 극찬에는 모두 대상의 가치를 재단하는 폭력성이 내재해 있다라고 보았군. 그래서 아까 전에 들레즈가 이 플라톤의 입장에서 폭력성이 내재한다, 위계적이다 비판했던 부분이 이 선택지에서 그대로 활용돼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야. 답은 4번이네. 자,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인기 캐릭터가 된 최종 캐릭터는 초가 실제가 라고 돼 있어. 그럼 초가 실제와 보드리아르 초가 실제와 관련해가지고 시뮬라크로 본 거. 그치? 현대에서는 복제한 것보다 실제가 더하다라고 한 거 있지. 그러면 초가 실제가 자료 2의 의자 1은 예술성을 인증받은 순간의 총약 상태가 되었다고 보았군. 자, 그러면 초가 실제가 되었다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자료 2에 대한 설명이 틀렸어. B가 자신이 만든 의자를 곤떠서 직접 그리는 게 의자 1이야. 그치? 그것이 예술성을 인정받은 순간은 그 예술 그 자체가 내파되어서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19번에는 4번이 적절치가 않고 5번.
자, 보드리아르는 자료 1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고 실제 상품과 광고 속 캐릭터 간의 경계가, 자료 2의 각국 미술관에서는 일상 사물과 예술 작품 간의 경계가 내파된 현상.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이나 18번 같은 경우에는 활용됐을 때 맞고 틀리는 거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20번 가나에 대한 거네. 그치? 예술은 모방이 아니라 반복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 답 5번이래. 반복을 통해 위계적 질서에서 벗어난 예술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예술에 대해서 어디 갔노? 얘는 긍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 들레즈는. 그리고 저 플라톤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 다음에 나는 증식을 통해 그 어떤 것도 아름답거나 추하지 않게 예술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담겨있다. 그렇게 봐서 20번의 답은 5번, 21에는 1번, 어휘는 보면 되고. 그치? 그렇게 해서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 22에서 21번. 한 개 하고 쉬었다가 할게. 이 질문은 조금 호불호가 나뉠 수가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과학기술 좀 싫어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것들에 또 오히려 이제 길이 자체가 짧으니까 또 이걸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아마 24번, 그지? 요게 활용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뭐 하면 25번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럼 24번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도 변형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주의해서 잘 보고 1문단부터 한번 1문단. 얘도 그 특정 용어들 있지, 핵심이 되는 용어들이 조금 여러 개 나와가지고 체크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어. 자, 1문단 오염된 사용 목적에 정하는 정수 처리 기술에서 심장 과정은 부유하는 오염물질을 가라앉혀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네. 그러면 자, 정수 처리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그지? 그러면 오염물질을 가라앉혀서 부유하는 오염물질을 먼저 가라앉히게 한대. 그렇게 해서 물의 탁도를 제거하는 것이 이 정수 처리 기술의 목적이다. 이렇게 제시해. 됐지? 그러면 이제 부유물이 물보다 비중이 큰 경우라고 되어 있어. 부유물이 물보다 큰 경우, 비중. 다른 물질과의 상호작용 없이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가 있는데 이것을 보통 침전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침전 방식은 물보다 부유물의 비중이 더 높을 때구나. 하지만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거. 얘는 중력만으로 침전시킬 수 있는데 중력만으로 침전시키기 어려운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콜로이드 입자와 같은 화학약품을 이용하여서 입자들을 응지시켜 가라앉히는 방법. 콜로이드와 같은 화학 물질을 통해서 가라앉히는 것. 얘는 약품 침전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품을 이용한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요 두 부분에 있어서 중력만으로 가라앉힐 수 있냐, 또 그렇지 못한 것들은 콜로이드와 같은 화학물질을 통해 가지고 가라앉히는 것. 그래서 1문단에서는 보통 침전 방식과 약품 침전 방식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구나. 2문단. 이 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미세한 입자들은 입자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으로 좁혀지면서 서로를 끌어당기는 반대를 발스 힘의 영향을 받아 응집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여기서 기억.
반대를 영어가 어려워. 반대를 발수 힘. 얘는 뭔데? 끌어당긴다. 하지만 물속에서 부유하는 미세한 콜로이드 입자들은 수산화 이온과의 결합 등으로 인해 음전하를 띠고 있어 서로 밀어내는 정기적 반발력. 이은 정기적 얘는 밀어낸다. 밀어내냐 끌어당기냐 차이가 있는 부분이야. 자, 그래서 일정한 거리 이하로 입자들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는다. 그러면 얘는 앞에서 얘는 좁혀진다 했어. 그지? 근데 얘는 좁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네. 자, 그 결과 콜로이드 입자들은 물속에서 균일하게 분성되어서 안정성을 가지고 부유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 콜로이드. 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균일하게 분성되어서 안정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안정성을 갖게 되어서 부유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또한 이런 입자의 안정성은 물의 탁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된다. 안정성이 뭔데? 물의 탁도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 됐지? 근데 이 문단에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앞에 정수 처리 기술이 탁도를 없애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콜로이드는 물의 탁도를 높인다. 이렇게 돼 있어. 3문단 문단. 3문단에서는 약품 친정 방식. 그럼 친정 방식이 보통 친정 방식 나왔고, 그 다음에는 약품 친정 방식이래. 약품 친정 방식의 특징을 보니까 응집제를 주입해서 정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을 통해 콜로이드 입자의 영향으로 발생한 물의 탁도를 낮춘다라고 되어 있어. 정기적 중화작용 and 가교작용. 그지? 요거를 통해서 물의 탁도를 낮춘대. 그지? 계속해서 물의 탁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콜로이드는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물의 탁도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약품 친정 방식은 정기적 중화작용과 가교작용을 해서 물의 탁도를 낮춘대. 이때 사용된 응집제는 보편적으로 알루미늄과 철연 등의 양이온 응집제로 이들은 물과 화학 반응을 하면서 단계적으로 다양한